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비유하자면 동아리에서 회비를 걷어 치킨을 주문했다고 칩시다. 누구는 다리를 원하고 누구는 날개를 원합니다. 이때 동아리 회장이 회칙을 정해 너는 다리, 너는 날개라고 딱 정해줍니다. 권위 있는 정부가 법을 정해서 자원을 나눠주는 시스템이 정치라는 거죠. 막스 베버는 정치란 권력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비유하자면 거실 소파에서 가족 중 누가 리모컨을 쥐느냐의 싸움이죠. 리모컨을 쥔 자가 채널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잘못 돌리면 가족이 고통받는다 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를 정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줄을 어떻게 서야 누가 맛있는 소시지를 많이 가져가느냐는 모든 학생의 지대한 관심사죠.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한일전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죠. 경기장 안에 일본 선수는 단순히 싫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팀의 생존을 위협했고 앞으로도 위협할 적의 상징입니다. 정치는 우리 편을 누가 지키고 누구로부터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뜨거운 생존 본능의 영역이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스턴은 정치의 본질을 어떻게 질서를 잡는가로 봤고 베버는 누가 지휘봉을 잡는가로 봤으며 라스웰은 누가 얼마나 먹는가로 봤고 슈미트는 누가 우리 편인가로 본 겁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볼까요? 이것은 정치가 더러운 비즈니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가장 영웅적인 기질을 촉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힌트는 this입니다. 더러운 비즈니스와 영웅적인 기질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예시 뒤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마키아벨리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사 논고의 제3권에서 어느 부유한 로마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근 동안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었던 어느 부유한 로마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를 처형했던 이야기를 Discourses on the First 10 Books of Livy를 직역하면 리비우스의 첫 10권에 대한 논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마사 논고 또는 리비우스 논고로 번역됩니다. 리비우스는 로마의 역사가 이름이죠. 어쨌든 핵심어는 A Rich Roman. 주제는 자선을 베풀다가 처형당한 어느 부유한 로마인 이야기. 뒤에 나올 내용은 자선을 베풀었는데 처형당한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 예시는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라는 항목을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영웅적 기질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먹을 걸 나눠준 일을 영웅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하기에 보기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추정했다. 그가 독재자가 되기 위해 추종자들을 늘리려 했다고. 선행 뒤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자를 죽였군요. 이런 반응은 도덕과 정치 사이의 긴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로마인들이 복지보다 자유를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복지를 통해 자유를 확보하려는 현대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 로마인들은 복지와 자유를 분리해서 생각했고 양자택일해야 하는 경우 자유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행위를 판단하는 방식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작가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부유한 로마인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군요. 독재를 저지르던 타르킨스로부터 로마인을 해방시켜준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나중에 자기 아들들을 처형했다. 새로운 정권에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네요. 단지 권력 독점을 위해 아들들을 죽였다면 정치는 정말 더러운 비즈니스죠. 그러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사적인 정을 끊어내고 아들들을 죽였다면 이거야말로 영웅적인 결단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분명히 이 로마인들은 현대적인 견해에 들어맞을 수 없다. 정치가 단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임을 해나가는 걸 허용하는 서비스 산업이거나 지도자는 완벽하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에 현대적 관점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복지를 통해 자유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며 개인이 일상을 방해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보조수단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로마인들을 예로 들면서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politics, 주제는 정치란 무엇인가. 뉴스에 등장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을까? 하지만 정치라는 생태계는 애초에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정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이들의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을 어둠의 3요소라고 부르죠. 첫째는 나르시시즘으로 자신을 사랑하다 못해 신격화하는 과대망상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환상을 팔고 국민은 이를 원대한 비전이라고 오독하죠. 둘째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입니다. 이들의 강교한 술수는 노련한 정치적 소환으로 포장되죠. 셋째는 사이코패시로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결여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 정서적 마비를 흔들리지 않는 강철 의지라며 찬양하죠. 생태계가 아무리 나빠도 유권자가 이성적이라면 이런 성격 장애자들은 도태될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죠. 대중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보자 라고 말하는 합리주의자보다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소리치는 미친 확신범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은 우리 자신이 그들을 대리인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도덕적인 척하며 살고 싶지만 동시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더러운 사냥개도 필요합니다. 지루한 타협이 필수적인 민주정치의 본질을 견디지 못하는 국민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릴 무모한 영웅을 원하고 그 자리에 과대망상 환자가 들어앉게 되죠. 결국 뉴스에서 목격하는 미친 지도자들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 욕망의 투사입니다. 융의 말을 빌리면 그 미치광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광기를 선택한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